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희 큰아들은 33입니다. 성격이 조금 무던하고 착해서 연애도 잘 안 하던 아이였어요.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지방 공립대 다녀오고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어요. 성실하고 순한 성격인데 한 가지 단점이라면 연애에 있어서는 조금 우유부단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작년에 아들이 진지하게 저한테 한 아가씨를 소개하더라고요. 엄마, 이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며느리 될 아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예비 며느리였던 지은이는 저보다 28살 어렸죠. 직장은 디자인 회사에 다닌다고 했고 참 단정하고 예쁜 아가씨였어요. 처음 만났을 땐 차분하고 조용해서 저도 괜찮은 친구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인상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의 부모님은 강남에 살고 계셨고 아버지는 세무사, 어머니는 미술학원 원장님이었습니다. 강남에 산 예비 며느리네 집이 잘 사는 것 같아 보여서 내 아들이 살짝 기가 죽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집안보다는 사람이 우선이니까 예비 며느리도 내 아들과 결혼까지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혼 얘기가 나온 건 만난 지 6개월쯤 됐을 때였어요. 아들이 먼저 저한테 말하더군요. 엄마, 지은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르지 말고 서로 충분히 알아보라고 했는데 아들은 벌써 결혼 반지까지 고르고 있더라고요.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 아직 시간도 많은데 왜 이리 서둘러? 엄마, 시간이 아까워요. 빨리 결혼을 해서 집도 장만하고 애들도 한 3명은 낳아야 하고요. 아휴, 됐다. 천천히 해도 다 할 수 있는 거다. 여유를 갖고 좀 더 사귀어도 괜찮지 않겠니? 지은이 부모님은 결혼을 허락은 하신 거야? 아직 인사를 드리러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들을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그러는 거 아니다. 지은이 부모님께 먼저 가서 인사도 드리고 결혼 승낙을 받아야지. 그런 다음에 지은이를 나한테 데리고 오너라. 급하게 서둘러서 좋을 건 하나도 없어. 그러자 아들이 실망한 표정으로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내가 사귄 여자친구가 누군지 안 궁금해요? 궁금하지. 왜 안 궁금하겠니? 단지 네가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까 하는 말이다. 충분히 더 사귀어보고 난 뒤에 결혼 결정을 해도 안 늦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렇게 쉽게 결정하니? 아들이 지은이가 무척이나 마음에 든 모양입니다. 결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걸 보면 말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예비 며느리인 지은이를 저에게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지은이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결혼 승낙도 받은 모양이었어요. 저희 집으로 온 지은이는 하늘색 셔츠에 단정한 슬랙스를 입고 있었어요. 처음엔 예의도 바르고 말도 어찌나 예쁘게 하든지 제 맘에 쏙 들었습니다. 솔직히 나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내 아들이 좋아하는 아가씨니까 저도 참 좋더라고요. 제가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죠. 며칠 뒤 지은이랑 아들이 상견례 얘기를 꺼냈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에게 그랬습니다. 상견례 날짜는 언제 하면 좋겠니? 그러자 아들이 깜짝 놀랄 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거요. 지은이 부모님이 알아서 정하시겠다고 했어요. 뭐? 지은이 부모님이 정한다고? 그래도 우리 의사는 물어봐야지. 아휴, 언제 그렇게 서로 물어보면서 해요. 그냥 한쪽이 알아서 하면 다른 한쪽이 따라가면 되죠. 지은이 부모님이 바쁘시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어차피 주말에 상견례를 할 건데 언제 하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물론 아들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지은이 어머니가 미술학원 운영을 하시니까 아들이 지은이 어머님을 특별히 배려한 차원에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음 날 아들이 내게 그러더군요. 엄마, 다음 주 일요일에 강남에 있는 한정식 집으로 예약을 하셨대요. 그날 엄마랑 아버지랑 따로 약속 잡지 마세요. 그날은 꼭 비워두세요. 아셨죠? 뭐? 벌써 예약을 했어? 그래도 날짜는 괜찮은지 한번 물어는 봐야지. 그냥 예약을 해버리면 어떡하니? 왜요? 그날 약속이 있으세요? 그날 엄마 친구 혜경 이모 있잖아. 그 집 딸이 결혼을 하는 날이야. 네? 엄마 어쩔 수 없잖아요. 지은이 어머님도 바쁘신 와중에 그날로 날짜를 정하신 거고 이미 예약을 해버렸는데 이제 와서 바꾸자는 말을 어떻게 해요.
그냥 그날 엄마가 축의금만 보내고 상견례장에 오시면 되잖아요. 조금 언짢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지방에 삽니다. 서울 강남으로 가려면 자차로 2시간 이상은 좋게 걸립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우리랑 상의도 없이 통보시키라니 마음이 조금씩 불편해지더라고요. 아들은 저렇게 지은이한테 쩔쩔매고만 있어서 지은이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지만 참 물러터져서 답답하기만 했지만 어쩝니까? 지은이가 좋아서 결혼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티를 안 내려고 했습니다. 지은이 어머니가 미리 예약을 해두셨다면 우린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거니? 네, 장모님이 상견례는 적어도 강남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어요. 지은이 말로는 1인당 23만 원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말해봐라. 얼마라고? 솔직히 저는 아직까지 1인당 23만 원짜리 한정식이나 외식은 먹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얼마나 고급이길래 그런가 경험을 한번 해보자 했네요.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녁 한 끼 식사자리 4인 기준이면 거의 100만 원이에요. 저는요.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그 태도가 불쾌했어요. 상견례는 양가 부모가 서로 인사하는 자리인데 왜 그쪽 부모님은 우리 가족을 전혀 배려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정해놓고서 통보를 하다니. 뭐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그것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결국 어쩌겠어요. 민수 생각해서 맞춰주자 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저희 부부는 아침부터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 고급 한정식집 정말 호텔 라운지 같더라고요. 일찌감치 출발은 했지만 도로교통 상황이 익숙치 않아서였는지 조금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봤자 15분 정도였지만 초면에 실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간 마음이 저리더군요. 예상한 대로 지은이 부모님은 이미 와 계셨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연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일찍 출발을 한다고 했는데 초행길이라서 좀 헤맸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지은이 부모님은 괜찮다고 하면서도 그러더군요. 아이고 지방에서 올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렇게 미안하시면 오늘 식사비는 그쪽에서 내시면 되겠습니다. 웃으면서 지은이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는데 순간 이건 뭐지? 싶더라고요. 그 말에 화답을 제 남편이 했습니다. 아이고 네 그러겠습니다. 남편의 말에도 지은이 어머니는 그냥 웃기만 했고 지은이 아버지는 내내 무표정한 얼굴에 말이 없더라고요. 굉장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인사치레라도 한마디를 해주는 게 예의가 아닌가요? 목례만 가볍게 하고 남편과 악수만 하고는 별말이 없이 입에 차크를 물었습니다. 원래 과묵하신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은이 어머님이 싹싹하게 말도 잘하셔서 다행이었어요. 애들 아빠도 지은이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말을 붙여버리고 애를 쓰는 눈치인데 별 대꾸도 안 와서 무척이나 신경이 쓰였습니다. 겉보기엔 남편이 지은이 부모님에게 어떻게든지 잘해보려고 쩔쩔매는 모습처럼 보이더라고요. 또 지은이 어머니가 그러더군요. 저희가 이쪽에서 한남에 살아서 잘하니까 결혼식장도 알아서 예약을 할 테니까 그래 하세요. 이건 또 뭔 소리야? 아니 결혼식장 말씀이세요? 네, 저희 지인분들이 이쪽에 많이 살고 있고 다들 호텔에서 결혼식을 하고 있어서요. 호텔 웨딩을 하려고 합니다. 결혼식 비용은 반반으로 부담을 하기로 하고요. 신혼집도 강남으로 마련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신혼살림도 하겠습니다. 저는 예상도 못했던 거라 조금 당황을 했습니다. 강남이 얼마나 비싼 동네인데 신혼집을 강남으로 해달라니 이건 우리 보고 신혼집을 장만하라는 말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글쎄요. 신혼집은 아들과 의논을 해서 지은이를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쐐기를 박더라고요. 저희는 신혼집을 반반으로 부담을 할 생각은 없습니다. 대신에 신혼살림을 흡족할 정도로 잘해서 보낼 테니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신혼집은 꼭 공동명의로 해주셔야 합니다. 신혼살림을 넉넉해서 보낼 테니까요. 공동명의라심은 강남에 애들 신혼집을 직접 사라는 말인가요? 당연히 그래야죠. 시작부터 강남에서 시작을 해야 애들이 평생 편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똑바로 말했습니다.
그건 어렵습니다. 우리 민수가 직장 생활한 지도 얼마 안 되었고 저희도 그 정도로 지원해 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자 지은이 어머니가 그러더군요. 물론 강남에 신혼집을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시겠죠. 그래도 어쩝니까?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어느 세월에 집장만을 하나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은이는 생전에 단 한 번도 강남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어이가 없더군요. 마치 강남이 아니면 사람 사는 동네가 아닌 것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례하게 속마음을 다 들춰낼 수가 없어서 기분이 나빠도 꾹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젠 터진 입이라고 막 하더라고요. 결혼식도 호텔 웨딩으로 할 겁니다. 제 아는 지인들의 자녀들도 거의 호텔에서 예식을 하는 터라 저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 상의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일방적인 통보식 말투였습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더군요. 이게 좀 있다는 사람들의 것만함인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결혼예식을 호텔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너무 비용적인 면에서 불합리합니다. 저희는 일반 예식장에서 했으면 하는데요. 그러자 단칼에 거절을 했습니다. 아니요. 절대 호텔 웨딩이 아니면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비용이 부담이 되더라도 한 번밖에 하지 않은 결혼식을 대충 할 수는 없어요. 그것만큼 저희 뜻대로 해주세요. 호텔 웨딩 예약도 제 딸과 함께 저희가 다 알아서 할 생각입니다. 저와 남편은 살짝 당황을 했습니다. 강남의 신혼집과 호텔 웨딩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말인데 이것이 결혼 조건이란 말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강남에 신혼집을 사오고 호텔 예식이 아니면 제 아들과 결혼은 못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글쎄요. 결혼은 좀 더 심사숙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미리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지은이는 강남을 벗어나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는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아참, 그리고 대출을 풀로 받아서 산 신혼집은 마다하겠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세요. 얼척이 없더라고요. 지은이가 의사 며느리감도 아니고 금수저를 물고 올 것도 아니면서 강남에 있는 신혼집에다 호텔 예식이라니 참 웃기고 자빠졌더라고요. 그때부터 빈정이 팍 상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은이 아버지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걸신 들린 사람처럼 꾸역꾸역 먹기만 했습니다. 이것도 초면에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남편이 있어서 말을 붙여보려고 몇 마디를 건네도 단답형이었습니다. 내 아들과의 혼사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던지 상견례장에 나와서 이렇게 무례한 태도는 솔직히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웃는 낯으로 대했어요. 지은이 아버지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말을 하는데 정말 웃겼습니다. 대충 말씀은 다 들은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골프 모임이 있어서 잠깐 일어나야겠습니다. 마저 못다한 얘기는 저희 안사람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만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먹다가 체한 줄 알았습니다. 시종일관 말도 없이 먹기만 하더니 갑자기 일이 있어서 가겠다니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2시간 가까이 걸려서 멀리서 온 사람한테 하는 태도가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어안이 벙벙한 나와 남편에게 지은이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이 양반이 주말에는 꼭 골프를 쳐야 합니다. 오늘은 이곳에 오느라 모임에 좀 늦어서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네, 바쁜 일정이 있으시다니 어쩔 수 없죠.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라고 서로 인사를 나눈 뒤 지은이 아버지는 상견례장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리 급한 일정이 있다 손치더라도 상견례를 하는 도중에 나가다니요. 우리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때까지도 내색 한번 하지 않던 남편도 갑자기 얼굴이 굳어지고 말이 없었습니다. 약간의 어색한 분위기가 흐르더군요. 이건 누가 봐도 지은이네 부모님이 이 혼사를 탐탁지 않게 여긴 것 같았으니까요. 지은이 어머니만이 계속해서 마저 식사를 하면서 저희와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사실 별 할 얘기도 없었지만 시종일관 속마음과는 다르게 좋은 인상을 남기려 나름 예를 썼습니다. 1인당 23만원짜리 식사였지만 뭘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먹을 기분도 아니었고요. 더더군다나 지은이 어머니가 그러는 겁니다.
저도 이만 가보겠습니다. 차분히 마저 드시고 가세요. 혹시 전달사항이 있으면 우리 지은이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는지 어이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도 참다 못해서 그랬어요. 혹시 이 혼사가 마음에 안 드신가요? 그러시면 말씀을 하십시오. 저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혼사는 진행할 생각은 없네요. 그러자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아닙니다. 강남에 신혼집 정도는 마련해 줄 의지만 계신다면야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반대하겠나요? 하지만 최소한의 기본은 해주셔야죠. 얼토당탄는 말이었습니다. 남편도 어이가 없었는지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렸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는 의사표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을 드리죠. 내 아들 신혼집을 강남에 사줄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우린 그럴 여유도 없어요. 그러시면 이 혼사는 없는 걸로 알고 그만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고는 바로 일어나 나오려는데 잠깐만요. 라고 하면서 제게 그러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여기 식사비는 내고 가셔야죠. 남자 쪽에서 내는 게 예의죠.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보니 기본 예의라고는 전혀 없는 분이시네요. 밥값은 당연지사 예약한 사람이 내야죠. 우린 2시간이나 걸려서 와줬는데 밥값까지 내라뇨. 23만 원짜리 밥은 처음 먹어봤지만 겁나 맛탱가리가 하나도 없네요. 민수야, 가자. 놀란 건 아들과 지은이었습니다. 아들이 나를 따라 나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엄마, 장모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그 말에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빠도 그렇지. 그렇게 나오시면 어떡해요? 그래서 내가 아들에게 그랬어요. 민수야, 너도 알잖니. 강남에 집 사줄 돈이 없어. 내가 왜 아들 신혼집을 사줘야 하니? 네가 알아서 해라. 강남에 네가 신혼집을 사서 지은이랑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라고 하고 그냥 남편과 함께 집으로 왔습니다. 정말 기분이 나쁘더군요. 우리가 자기네들보다 더 못사는 것 같으니까 함부로 무시하는 꼴이라니. 그런 인성이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가 못 보고 배웠겠나요. 저런 아이는 10명을 내 앞에 갖다 준다고 해도 딱 거절하겠더군요. 그런 후 일주일 후에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지은이랑 헤어졌어요. 제가 무슨 수로 강남에 집을 사겠어요? 그냥 지은이 부모님이 그렇게 나와도 지은이만 괜찮으면 결혼을 강행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은이도 똑같더라고요. 남들 하는 것만큼은 하고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졌어요. 잘했다. 그런 여자애랑 살면 너만 힘들어져.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여자인데 그 애를 보내고 나면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게야. 아들 민수는 다행히도 크게 맘 상하지 않고 지은이와 잘 헤어졌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